22,264개. 자,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간된 증권사들의 기업 분석 보고서 숫자입니다. 올 초 이후에 하루 평균 95건의 보고서가 나온 셈인데요. 증권사 보고서 대상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스몰캡 종목들도 수두룩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증시 주도 세력으로 부상했고 특히 코스닥 또 코스피 모두 개인 투자자 홀로 중형주와 소형주를 순매수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이 스몰캡에 대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인식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왜 이렇게 소형주 분석에 소극적인지 그리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뜨거운 빨간불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덕분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 소형주 종목을 좀 어떻게 매수들 하고 계셨습니까? 보통 주변 분들의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매수했다가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데일리 기자들이 올해 증권사들의 기업 분석 보고서 발간 상황을 전수조사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부터 이혜라 기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가려운 부분을 긁기 위해서 이데일리 기자들이 이 증권사들의 리포트 발간 현황을 조사를 한 겁니다. 리서치 아름에 의뢰를 한 결과 오늘 22,000건 정도의 이 전체 리포트가 올해 들어서 나왔는데요. 그중에 이 스몰캡에 해당하는 발급 건수는 22,500건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이 전체 리포트의 11%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이 대형주 발간된 리포트를 보니까 65%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종목당으로 보면 발간 건수, 이 편차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종목당 68건 정도가 발간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스몰캡, 그러니까 시가총액 3천억 이하 종목에 대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당 뭐 1.6건, 그러니까 2건이 채 안 되는 리포트가 발간이 된 거죠. 네. 발간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거의 안 됐다고 발간이 되지 거죠. 않은 네. 종목들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들이 소형주 분석을 좀 소홀히 했다고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건지 그냥 이혜라 기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리서치 센터 인력이 좀 크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사람이 30%.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분석을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한 10년 전보다 30% 정도 인원이 축소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증권사 수익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기관 쪽은 아무래도 대형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쪽으로 편중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올해 들어서 해외 종목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해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인력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손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문제가 뭐 소형주에 대한 보고서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없지는 않은데 뭐 IR협회에서 한 2년 전이었죠. 기술 분석 보고 자료도 이제 사실 나오긴 했는데 그게 사실 기업 개요나 뭐 사업 내용 등의 그렇게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보다는 부족하다라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이지혜 기자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의견이나 예, 그 목표가를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기업 내용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접하실 때는 좀 미흡하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그러면 매수 목표가 이렇게 제시하지 않는데 참고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소형주 투자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괜찮다 하면 사고 이렇게 해오신 건지 송지훈 기자 좀 실태를 좀 알려주시죠. 네, 아마 뭐 주식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 네. 주식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이제 수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 과정에 카페도 있고 방도 있고요. SNS 뭐 카카오톡이나 네. 텔레그램의 단체방을 이용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근데 이런 단체방이 제대로 뭐 어떤 인가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자칭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검증돼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중에는 좋은 정보가 실제로 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뭐 혹시 이 중에서도 혹시 그런 단체
정보방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주위에서 같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런 주위에서요? 거 괜찮냐고요. 들어가도 가입해도 네, 괜찮냐고 그렇죠. 많이들 저 물어보더라고요. 들어는 가 봤을 거예요. 네, 뭐 상담까지는 안 해보지만 네.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죠. 예, 예. 어떤 분 나름의 그 잣대로 이제 검증하는 상황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엄청 가보면 정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숫자도 엄청 많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정말 진짜 지금 뭐 이 종목이 좀 네. 있으면은 뭐 작전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위험한 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뭐 그 예측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네. 의도된 어떤 정보 흘리기가 아니냐. 네. 정보라고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런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상당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는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고요. 또 나중에 손실액에 대해서도 절대 보전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 금액 혹은 유료 회원으로 또 유도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 가입비까지 다 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그 전문가들도 사실 이 소형주에 대한 그런 투자 의견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상 있는 것 같긴 네. 한 게 왜냐하면 네. 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전 변동성도 크고 유동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이 맞아요. 예, 취재 결과 또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은 그런 리포트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데서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그 기업 탐방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추측 그리고 관측 이런 부분을 해 놓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바이오주 같은 것이 그런데 이게 실적 변동치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부분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딱 목표 주가를 산정한 리포트를 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증권 업계에서 나오는 보고서에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가끔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올 초에 미리 주식을 사두고 보고서를 흘린 다음에 차익을 실현하면서 큰 이익을 얻으면서 그 적발된 사례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소형주에 대한 분석 리포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지금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이 전반적인 개선 방안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종 기자 좀 조사해 갔죠? 네, 이번 사례를 참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일단 제도권에서 그동안 너무나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도 소형주 스몰캡 종목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은 하지만 정보에 항상 목말라 있고 그것을 악용한 어떤 세력들이 그것을 또 악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도권에서 조금 다뤄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기업금융, 흔히 우리가 IB라고 하죠. IB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이 IB 업무는 사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증권사들이 서로 맡으려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일정 규모 이하 종목의 같은 경우는 중소형 증권사만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스몰캡 보고서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애널리스트들도 어떤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인기 투표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런 데 선정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대형주 위주의 리포트를 집중적으로 내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발간하는 리포트에 대해서 그 수익률이 실제로 어떻게 났는지 사후 검증이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관행에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인식이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리서치법인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좀 평가 방식이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뭐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연히 이제 뭐 남들이 이렇게 찾지 않는 종목들도 발굴하려고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스몰캡 분야의 관심들도 높아지면서 보고서들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뭐 이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우리 주식시장을 지탱해 왔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주식 네.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들이 빠르게 아주 또 명확하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당국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성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우리 증시에 개인 투자자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계 좀 자정 노력과 함께 또 정부의 또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 이슈 살펴보겠습니다.